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큰 차이였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몇몇 주식은 올라가고 오늘 좀 은행 좀 반등하는 정도 있고요. 특별한 변화 조짐은 별로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좀 얘기 못한 것들 있는데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좀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저부터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면 당장의 주식이랑 상관없을지 모르나 로봇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이 자료 자체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중국에 나온 거에 엊그저께 나온 기사거든요. 네. Robots are ready and welcome to assist the elderly.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 나이 든 사람들 이게 딱 우리 한 달 전에 그 NH 투자증권에서 레포트 나온 거 있죠. 일본에서 로봇 얘기할 때도 네. 노년층 노령화랑 얘기했잖아요. 그게 있고요. 앞서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킨덱스인가 거기서 뭐 일산에서 있는 거 하듯이 이번에 상해에서도 또 열리거든요. 로봇 그 엑스포가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수영 교수도 아까 얘기하려던 거 있었는데 못했다고 저한테 투덜거렸더니 뭐야? 아니에요. 샤오미에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 드릴식 계약 일방적 해지 통보. 그 얘기 잠깐만 그런 이슈에 해주세요. 대한 쪽이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삼성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PDC사 드릴십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선박 건조 완료 및 인수지체 통보 이후 네. 삼성 현대사무중공업이 당한 거하고 똑같죠 지금. 그렇죠. 선박 건조 완료 및 인수지체 통보 후 네. PDC사가 일방적 판단에 의해 드릴십 한 척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재용 부회장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 그러니까요. 그잖아. 예. 아래 것들이 잘못돼갖고 심기를 흐리고 있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선사가 네. 수주가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빅베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돌발 악재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어쨌든 수주 쪽에 그 수주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네. 쪽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얘기겠고 건설도 네.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또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언제 끝일지 네. 이게 뭐냐면은 네. 늑대가 나타났다가 한 번 두 번이지 네. 자꾸 이렇게 되면 네. 정말 심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 못한 거니까요. 일부 시간에 못한 거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어제 네. 나오셨습니다. 네. 자, 어제 또 후다닥 마감이 됐겠어 또 듣지 못한 얘기가 있죠. 에듀 얘기했잖아. 어떻게 에듀. 응.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고 알리바바 네. 부럽습니다. 네. 알리바바로 높은 승리를 올리고 계시는 네. 장우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은 좀 잘 주무셨어요? 예, 어제 뭐 요즘 장이 괜찮잖아요, 미국은. 네. 그래서 또 알리바바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있고 해서 네. 예, 전 보합 좋습니다. 정도 끝났죠? 예. 네. 아이맥스도 올랐다? 애들도 올랐고 했는데 네. 어제 잠깐 제가 이제 그 회원분들한테 네네. 또 제가 야간에 이렇게 그 채널키 화면으로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동시에 생중계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사실 애플이 실적 발표하기 전날 네. 3%가 떨어졌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혹시 중국에서 네. 혹시라도 만약에 판매 부진이 일어나면 네. 어떡할까 했는데 최근에 어떤 기업 실적들의 그 이면을 좀 보면 네. 알리바바 마찬가지고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가 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 네. 99%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예, 그래서 미국보다는 음. 현재는 어떤 중국 쪽에서 장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네. 진짜 거기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 관련된 것들. 예, 관련된 것들 보면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관련 그 ETF도 갖고 있어요. 종목 중에. 있죠. 예, 있는데 사실 개별 종목 하기 좀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그 뒷면에는 네. 중국의 여전히 구매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어떤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어제는 장황하게 이제 약간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애플 실적 나오고 나이키 실적 나오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알리바바 실적 좋고 잊어버리는데 그 뒷면에는 분명히 중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PMI 지수가 안 좋다. GDP가 7% 미만이다. 이런 부분들은 네. 사실상 저희가 트레이더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실제 소비자들은 네. 훨씬 더 생각보다 네. 높은 구매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시장을. 그래서 더불어서 중국의 종목들도 네.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네. 오늘 또 뭐 한자는 얘기가 나와서 네. 상당히 좀 호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또 이제 그 중국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미국 회사를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 회사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어떤 네. 얘기 풀어주세요. 이제 항공사입니다. 항공사인데 어? 딱 얘기하면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회원분들이
기름값 떨어져서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버진 아메리카라는 저가항공사. 버진? 예, 버진 아메리카. 버진 엄청 좋아하는데? 예. 그 영국동이 만든 거잖아요. 예, 영국의 억만장자죠. 그래서 억만장자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잠깐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버진 아메리카의 이제 로고와 이제 주력 기종 에어버스입니다. 에어버스인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돼 있다.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행기표를 한번 봤더니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끝에서까지 가는 거죠. 가는데 평일날 왕복 비행기표가 한 20만 원. 예.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40만 원 정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번 부산 갈 때 KTX 타더니 6만 원이더라고요. 평균. 6만 원. 네, 왕복 12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탔었는데 상당히 비싸다. 근데 물론 그거와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도 사실 생각보다는 저렴한 비용을 내고 비행을 타고 있다. 잠깐만. 여기서 제가 아는 그 버진 아메리카 이거 미국 최대 그 저비용 항공사 맞죠?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보면 미리 이렇게 예측하십니까? 유가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영국의 억만장자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이제 인생 역경을 또 딛고 일어난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7년 미국에서 저가항공사로 영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 2014년 11월 14일 날 나스닥 상장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기업이죠. 상장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저가항공사는 최고의 회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심볼은 VA고요. 이 심볼을 아셔야겠죠, 반드시. 알아야죠. PER은 8.36.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교육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풀네임을 정확히 아시거나 심볼을 모르시면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나중에 다 없어지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최대한 회사 이름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심볼을 외우셔갖고 어디 가라고 했습니까? 제가 야후파인에 들어가셔갖고 주의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ER은 복습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복습을 해. 전문가님한테 그냥 장호석 전문가님 찾아가야지. 복습을 해. 복습이 복습은 어딨어. 불법. PER은 8배고요. 8.36이고요. EPS는 4.24. 디비던드가 배당을 좀 많이 합니다. 한 5%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한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네, 배당 한 5%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에어버스사의 A319 100기종 이걸 10대 갖고 있고요. A320 다시 200이 기종이 이제 44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 값이 연료 값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요. 보잉사보다 약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이 비행기를 선택한 이유가 원료 절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순위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비행기를 갖고 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현재 지금 A320 비행기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버진 아메리카가 평균 기령이요. 약 6년입니다. 비행 기종이. 근데 미국 내 경쟁사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평균 기령이 약 12년 좀 됐죠.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는요. 중국 같은 비행기 아주 저가 항공사 같은 거 타면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막 타고 있으면 아주 심하게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겪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버진 아메리카는 약 6년밖에 안 된 새로운 비행기가 주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평균 기령이 약 10년 정도 되고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저가 항공은 14년짜리 비행기도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회사에 대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행기는요 괜찮아요. 괜찮죠. 비행기 보통 40년 타요. 40년 타야죠. 근데 진짜로요? 평균 기령이 진짜 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평균 기령이 6년밖에 안 된다는 이유는 지금 이 비행기 타시면 분위기가 시간에 따라 색깔이 바뀝니다. 조명이 바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언제인지는 제가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일정 시간이 들어가면 전체 보랏빛이 나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면 분홍빛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사람의 어떤 생체 리듬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행기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가 마치 비행기 홍보하러 나온 사람 같은데요. 이런 것들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화면을 잠깐 보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동영상? 동영상 좋죠. 원래 잘 안 열잖아요. 제가 좀 실수할까봐. 근데 오늘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한 게 있어갖고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버진 아메리카에서 만든 광고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게 광고 동영상이 아니고요. 비행기 타게 되면 승무원들이 뭐 막 설명하잖아요. 왜 가운데 앉으신 분은 이제 탈출을 도와주셔야 되고 안전벨트를 매셔야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동영상을 틀어줘요. 재밌게 춤을 추면서. 근데 역대 이런 항공사의 동영상이
1100만 뷰를 넘어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데 네. 이걸 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안내 말씀 드리겠다면 보통 딴 데 보잖아요. 재미없어. 근데 네. 이거는 굉장히 재밌게 되기 때문에 본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 동영상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홍보 동영상이 아니고 네. 비행기 타면 네. 안전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1100만 뷰가 넘어서 한때는 또 이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네. 내용이고요. 재밌죠?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한 4, 5분짜리 동영상이 됩니다. 네.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젊은 분위기, 어떤 비행기, 어떤 그를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왜 이 비행기 항공사를 선택했냐?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죠. 에어라인 퀄리티 레이팅이라고요. 네. 1년마다 한 번씩 미국에서 네. 우수 항공사를 이렇게 선보이죠. 근데 이게 거의 모르세요. 근데 전미 항공사 품질 우수 등급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 네. 3년 연속 1등급이에요. 코리아네어 찾아봐야겠다. 아니 이건 이제 전미. 전미. 미국만? 네, 미국만요. 한국하고 비교한 건 아니고요. 네. 미국 내에 있는 어떤 유수의 어떤 항공사들을 제치고 3년 연속 품질 1등급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시에 도착한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난 만족도 이런 걸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근데 가장 이렇게 저가 항공사 벌진 어메리카가 무려 3년 연속 2015년도 아직 발표 안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승객수를 늘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어쨌거나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제 우리 미국에서 발표하는 항공사 품질 등급 1등급을 3년 연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지금 주가가 이제 30몇 불이네요? 예, 주식은 30몇 불인데 실적이나 이런 것도 어느 예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볼 건데요. 뭐 본함 안 하겠죠. 제가 실적 나쁜 기업을 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성형님은 우리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실적은 뭐 매년 지금 2015년은 막 약한 뭐 2조 원 안쪽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조 5천억, 그 다음에 3조 원 가까이 실적이 늘어나는 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마침 실적을 어제 발표했어요. 어제 발표해서 최근에 나온 어제까지 바로 그냥 버진 어메리카의 3분기 실적을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날 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 이건 EPS는 1.64인데 제가 옆에 이제 비트라고 나와 있죠. 비트 0.07. 제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면 항상 우리가 그 실적을 볼 때 비트란 말, 미스란 말, 그다음에 인라인한 말을 보면서 실적을 예상치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 부합했는지를 제가 항상 보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는데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0.07, 7센트 상해에서 비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당수 1.64를 발표했다. 그다음에 매출도 뭡니까? 460만 불 예상치 상해에서 비트해서 지금 현재 4억 1천만 불 정도의 매출을 현재 발생시켰다. 이 3분기 실적입니다. 근데 같이 나오면서 4분기 실적 예상치도 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 주당 순이익이 1.75에서 1.85의 밴드를 일단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승객수도 현재보다 10% 이상 늘어나지 않겠냐. 아까 보여드린 여러 서비스, 그 다음에 독특한 어떤 비행기 분위기, 안락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은 계속 우상할 거다. 그래서 주가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6개월치만 띄워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건 1년밖에 안 돼 있어요. 상장한 지가.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미 이제 매수해서 좀 됐죠. 또 벌었네. 이것도 또 벌었네. 이거는 제 진짜 뭐 정혜인이 보고 계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 주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알리바바가 제일 많고. 예, 알리바바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거의 한 70% 이상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한 2주,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린 항공사 품질 우수 등급에서 3년 연속 1등 한 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근데 저 정확히 아닌지 모르는데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 진짜 영국 사람인지 워낙 호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보면 이 양반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해갖고요. 이게 이 사람이 하는 게 머진 모바일을 해요. 미국도 하고 호주도 하고 나거든요. 그 머진 모바일이 뭐라 그러죠? WNMO 알뜰폰으로 시작해갖고 메이저로 올라간 회사인데요. 거기 보면 미국도 그럴 텐데 머진 모바일의 광고에 들어가면 걔네들은 커스터머만 하면 안 써요. 그리고 꼭 멤버라고 써요. 멤버. 뭐 멤버란 개념이에요. 그리고 멤버 아니면 패밀리 이런 개념을 써요. 패밀리 멤버 뭐 이런 말을 써요. 특이하게 얘네가. 그래갖고 그 핸드폰 하면 요런 마일리지 막 줘요.
네. 근데 쓸데없는 말 포인트가 아니라 이름 바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이거 비행기로 바꿔주는 거고. 제가 조금 도움 말씀드리면 세계 그 수많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기본적으로 항공사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 규모에 딱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버진 같은 애. 세계 3대 저비용 항공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3대 저비용 항공사. 이게 뭐냐면 미국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버진이고요. 아시아는 아무리 우리가 뭐 진에어고 나발이고 어쩌고 갖고 간에 에어아시아가 캡이에요. 맞습니다. 에어아시아 캡인데 주가 별로 안 좋아요. 에어아시아가 워낙 아직도 경쟁을 많이 하고 있으니 죽는데 유럽도 한 100개 넘을걸요? 회사가? 맞습니다. 예. 유럽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유럽은 라이언에어. RYAAY 한번 쳐보세요. 네, 맞아요. 제가 쳐볼까요? RYAAA. 예, 여기 쳐볼까요? 보세요. 그게 런던에 상장돼 있고요. 미국에도 아마 ADR 형태로 네, 돼 있을 맞습니다. 텐데요. 라이언에요. 네, 라이언에어가 이거 제 화면인데요. 이게 보면 이거는 캡이에요, 캡. 베이스는 얘네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쪽인데 유럽의 1등이거든요. 이런 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고 완전히 도미넌트하니까 그리고 얘네가 제가 초에 얘기했을 텐데 이게 2018년에 2018년인가 19년까지 해서 런던과 뉴욕을 20불에 가겠다 이거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이게 갈지 안 갈지 꿈에 20불, 30불에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 가격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100불 안 되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출발 가격은 50불에 해갖고. 그러니까 라이언에어, 그리고 말씀하신 거 버진, 그리고 에어아시아 이런 거. 에어아시아는 세계 예. 3대입니다, 3대. 특히 에어아시아는 제가 이제 많이 타봤고요. 타보셨어요? 예, 네.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조금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 예. 어디요? 제가 싱가포르하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 8, 9개월 정도 오. 생활했었죠. 왜요? 한 3년 전에. 왜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마음을 추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추스릴 겸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에어아시아가 이제 그 비행기인데요. 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용을 상당히 절감한다는 걸 느끼게 돼요. 네. 느끼게 되는데 다시 타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타는 이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락합니다. 그렇죠. 예, 안락하고 비행기 타면 처음에 풍균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가 항공사니까 뭐 이렇게 그러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타게 되면 여느 뭐 국내에 있는 뭐 한국 국적기 비행기 탄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만 어떤 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적인 여행을 하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싸다. 네. 싸고요. 그 안에서 움직일 유럽 가든 어디 가든 호주로 가든 정말 한국의 비행기표에 보통 절반만 있으면 네. 갈 수 있고 또 수많은 이벤트를 하잖아요. 프로모션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걸 끊으면 뭐 해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를 뭐 10만 원에 갈 수도 있고요. 예, 10만 원이면 5만 5천 원이면 가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네. 사실상 이용해 보면 다시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회사 그런 부분 때문에 에어아시아 하는데 저도 이제 많이 타봤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많이 이용한 항공사인데 다만 그 에어아시아 비행기 탈 때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에어아시아 타봤던 사람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에어아시아 탈 때는 그 비행기 탈 때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굉장히 덥잖아요. 네. 더운데 네. 겉옷 하나 준비해라. 라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어아시아 타는 비행기 그 출구가 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한 18도, 17도 맞춰놔요. 온도를. 정말이에요. 정말 저뿐만 아니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지금 날씨 들어가면 반팔 입었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큰 5리터 잠바를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진짜 그걸 타기 위해서 입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한번 제가 한번 된통 당하고 나서요. 항상 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런 좀 재밌는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에어아시아는. 저도 팁을 드리면 약간 거의 반대 의견이야. 세상의 모든 비행기는 추워. 그래? 저도 다 타보니까 알죠. 근데 저는 전 늘 저비용 항공사를 선호하잖아요. 네. 그럼 저비용 아닌 거는 저값도 찾으니까. 근데 이런 거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뭐예요? 딱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ARC나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내가 미리 요즘 한 달 전에 내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 내 자리를 하고 싶어. 그러세요. 정그러시면 50불 더 내세요. 아니면 와서 순서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하려면 미리 예약하시면 뭐 깎아주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비싸야 돼. 10% 할인 들어가는데 밥 먹는데 물만 거저줘. 콜라 3불, 밥 먹는 거 뭐 스시 세트 해갖고 20불 내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뭐 짜증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또 어떤 사람 짐은 가벼운 거 하나, 뭐 15kg 하나, 그리고 뭐나 캐리하는 것은 뭐 12kg인데 뭐 8kg밖에 안 돼. 작은 것만 해. 그 어떤 사람은 이래. 야, 쩐쩐하게 왜 나는 짐인데 돈 더 내라 그런 사람 있어.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분 생각이고 저같이 짐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짐이 없는데 왜 걔네들이랑 똑같이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짐이 많고 나는 편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나 돈 더 내고 200불, 300불 더 내고 홍콩을 나는 30만 원 내고 갈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냥 내가 혼자 가서 내가 짐 많이 하고 싸게 해갖고 와서 난 10만 원을 가겠다. 선택은 자유죠. 그래서 다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러니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아시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에어아시아, 라이언에어, 버진 에어라인이 3대입니다. 3대. 네, 3대. 예, 그리고 버진이 런던에서 돼갖고 저 아까 그 영화 그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처음에 버진 생겼을 때 버진이 드라마를 아예 후원했어요. 그래갖고 스티어디스라는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거 제목을 까먹었는데 그 버진이 한 1년 내내 버진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알죠 그 회사를. 그래서 아무튼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공사 중에서 굳이 하려 그러면 전 버진이나 저는 라이언에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돈을 벌고 제대로 시장을 장악한 걸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쟁 엄청 하고 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얘네랑 벌써 시가총액이 달라요. 근데 저는 처음 알았는데 버진은 제가 라이언을 말하면서도 PR은 높은 거로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20배인데 이건 800밖에 안 된다. 네, 800밖에 안 됩니다. 훨씬 저 회사가 좋은 회사네요. 그래서 네. 뭐 한 3개월 정도 일단 회원분들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침 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린 거죠. 네. 물론 알리바바는 너무 잘하실 거고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 이제 오늘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자료를 좀 준비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에 어떤 그 구매력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완다 시네마 같은 경우에 지금 심천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성광퉁은 아직 모릅니다. 언제 열릴지. 그래서 뭐 내년에 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완다 시네마 밑에 많은 회사가 있어요. 완다 시네마가 그 왕제인이는 CEO 있지 않습니까? 회장. 그 사람이 중국에서 일대 갑부잖아요. 일대 갑부인데 그분이 상당히 많은 회사를 인수했죠. 미국에 있는 AMC 엔터테인먼트. 미국 내에 있는 제2의 영화관입니다. 영화 체인인데 3D 영화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분을 80%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호이츠,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또 영화 체인점 하나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꼭 완다 시네마를 못 사더라도 어떤 부가적으로 중국 내에 이미 편입이 되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이제 그런 리스트를 달라. 근데 아직 준비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제가 드릴까요? 맨집으로 안 되지. 농담이고요. 제 화면 잠깐 잡으세요. 이게 완다 시네마 말씀 나누는데 지금 못 사요. 제 화면 잡으세요. 못 사요. 분명히 못 삽니다. 이게 완다 시네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가 올해 1월 달에 센첸에 상장했잖아요. 이게 왜 제가 괜히 아이맥스나 이런 거 얘기하냐면 이때부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 마우스 보세요. 이때부터 다른 주식은 10가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떨어졌죠? 네. 이거는 한 30% 왔다가 거의 다 회복했어요. 지금 이 주식이요. 아이맥스. 아니, 제 말하는 것이 완다 시네마 지금 완다 이게요. 다른 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했잖아요. 지금 한 20%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거의 회복 다 했어 지금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강통 되시면 이거 사셔야 된다. 완다가 기록이 있잖아요. 11일 연속 상한가. 그러니까. 네. 상장한 이후에 11일 동안 연속 상한가 같죠. 아직까지 중국 사람은 1년에 영화 한 편을 안 본다. 이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그것만 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틀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제가 리스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